이상혁의 생각정리 기술. 이번에는 책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여러 가지를 할 건데 그 중에 한 카테고리가 또 책 소개예요. 첫 번째 책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How to Study 공부책. 여기 보면 하버드 학생들도 몰랐던 천재 교수의 단순한 공부 원리 막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이들이 읽는 공부법 책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공부를 가르쳤던 사람이 쓴 스터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유출판사의 책이고요. 이 조지 스웨인이라는 작가는 MIT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원리를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챕터별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정의별로.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정리와 메모와 생각정리를 교육하고 수업하는데 또 많이 참고가 됐던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 목차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제일 큰 카테고리로 그 마음가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읽은 것을 이해하는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체계성, 그리고 자주성, 그 다음에 올바른 공부 습관 방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만 봐도 내용이 어떨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올바른 마음가짐의 첫 번째 챕터는 읽기와 이해는 다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안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제 사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메모와 생각정리 수업을 하지만 이 뭔가를 읽는 거를 본인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읽는 것하고 그 다음에 TV를 보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생겼다고 하면 이걸 내가 이해하고 안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부를 시작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느냐, 내가 이해를 하는 데까지 어디까지가 내가 이해를 한 것이냐를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는 이해와 다르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번째에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조사하라 이렇게 나오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머릿속에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이 조사라는 건 뭐냐면 알기 위해서 알아보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검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 보통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결론을 찾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조사란 건 뭐냐면 내가 결론을 얻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올바른 마음가짐이죠. 내가 어떤 사실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결론 전에 내가 데이터를, 정보를 조사하라. 그것이 나의 조사한 내용이 바로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죠. 열린 마음을 가져라. 흔히 요즘 꼰대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 또는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서 가릴 건 가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공부의 목적을 기억하라. 내가 하려는 공부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공부를 하면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공부는 여러 가지 수업, 교육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 공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 그 다음에 읽은 것을 이해하기. 그죠? 여기 보면 다른 개념과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다른 관점에서 진술해 보라.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한 가지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비틀어보고 돌려보고 다르게 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문 또 부정문으로도 진술해 보라.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내가 쓴 글을 부정해 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입장의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증명하고 단순한 주장을 구별하라고 돼 있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언가를 증명해서 사실을 밝히고 뭐예요? 읽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하고 어떤 주장을 단순하게 주장하는 건 다릅니다. 이 단순한 주장이란 말은 베이스에 감정이란 게 깔려 있어요. 되게 중요한,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뭐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특정 주장에 매몰돼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체계성, 주제의 핵심 아이디어를 찾는 거. 이게 일종의 통찰력이거든요. 그 내용의 어떤 부분이 핵심이고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를 찾아야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지를 치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저도 코칭하면서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코칭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 또는 문서 만드는 것들을 코칭할 때, 발표자를 코칭할 때,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제가 아이디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재밌죠. 실제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닌 하지 않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줘요. 그죠? 주제의 핵심 아이디어를 찾는 거는 어쩌면 그 주제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를 떠나서 이것 자체로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상식적인 부분에서 내용들을, 사실들을 따져보면,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생각을 정리한 순서대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둔 것을 가지고 내용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생각정리 4단계, 수집, 구분, 논리, 표현, 그 단계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번엔 자주성, 그 다음에 올바른 공부 습관, 이런 것들. 자주성 되게 중요하죠. 요즘 아이들은 공부를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언가 배웁니다. 배워서 외우고 하려고 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다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결론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논술을 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거나 할 때도 자기의 주장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집에 아이들 있는 집 많으시겠지만, 아이들 이제 대학교에 갈 때 앞으로는 논술이나 아니면 면접이나 이런 거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그겁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주장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쭉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으로는 이렇게 How to Study 공부책을 한번 소개시켜 봤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책들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알게 된다기보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지는 것도 책을 읽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전에 체크해놨던 것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독서의 목적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당연한 내용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읽기 쉬운 내용입니다. 계속 답을 찾고 싶어 하고요. 여기는 어딜 봐도 다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읽은 내용을 곱씹고 설명하고 응용해보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는 것을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이죠. 내가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활용을 하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써보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보고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다른 간접 경험들도 소화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간접 경험을 잘 소화하시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현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내용책 두께도 두껍지 않아요. 아마 요 책이 나온 지 좀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중고 서점에 가셔도 아마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13년에 일세에 나왔네요. 제가 요때 일세 처음 나왔을 때 샀었거든요. 지금 몇 세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어떤 생각에 기본을 다지는 책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 How to Study 추천드립니다.